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현을 위해서 7번째 과제인 자아실현 자유의지 개발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아실현 자유의지의 세 요소, 즉 자아실현 가치학습과 자아실현 경향성과 자기정화, 이 세 요소가 정삼각형의 동적 균형 관계에 있으면 자아실현 자유의지는 주기적 순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자아실현 자유의지 개발을 위한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알아보게 되면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요구를 찾아내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학습을 실행한 후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우리나라 교육실명 용어산을 보게 되면 자신의 학습 필요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있어야 하며, 두 번째, 학습의 참여 여부와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적합하게 결정하고, 세 번째, 추상적이고 막연한 학습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학습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선정해야 하며, 네 번째, 학습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학습 결과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에 앞서 학습자의 자율적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자율적 평가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은 바로 다른 사람이 가르쳐줄 때보다 행동의 변화가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은 타인이 가르칠 때보다 행동의 변화가 빠릅니다. 우리는 자아실현 자유주의 세 요소에 대한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걸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아실현 자유주의 세 요소는 인간의 내면에 연합의 형태로 존재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독립적이거나 또는 연합해서 작용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와 같이 인성 오영양은 바로 면역 증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의지 세 요소 서로 간에 면역 증감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은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의 면역 증감 효과는 정체성을 가진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이 서로의 기능을 지원,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이상의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에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될 경우에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감 효과에 기인하여 나머지 요소를 개발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지배적 자아실현 자유의지 요소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양하고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적 자아실현 자유의지 요소는 바로 세 요소 중에 정체성의 가장 큰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배적 자아실현 자유의지 요소와 가장 협력적 관계 요소의 역할을 고양하고 촉진시킴으로써 자아실현 자유의지 요소를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의 정체성 형성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중에 가장 활성화된 요소 개발을 도모합니다. 이것을 위해 해당 자아실현 자유 요소에 대한 학습을 통해 스키마를 형성하고 성책로 기반으로 자기 정화를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그림 6-20에 보시게 되면 면역 증감 효과와 자아실현 자유 개발 학습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의 정체성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지배적 자아실현 자유 요소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이 경우에 면역 증가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가 자율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정체성 형성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 정화를 통해서 바로 의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우리는 바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를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 개발 학습은 바로 이들의 정체성 진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자유의지 세 요소 정체성 진단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공부한 바 같이 PSAD는 인성 영양 진단 시스템으로 설명했습니다. PSAD 안에는 바로 의지 영양을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SD 의지 영양 진단 시스템은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를 진단하고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감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 기반 자아 정체성을 개발하여 전인격의 완전 자아 영양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PSAD에 의한 의지 영양 개발을 자기 지도적 학습 절차를 보게 되면 첫 번째 PSD 학습 요구를 진단합니다. 이 PSD 학습 요구 진단은 뭐냐면은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소 진단을 기반으로 자아실현 자유의지 수명 주기 단계에서 학습 요구를 파악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량 개발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영역 학습 목표 설정은 자아실현 자유 수명 단계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단계를 설정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공부한 바와 같이 자아실현 자유의지 수명 단계는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및 쇠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PS 학습 요구 진단을 통해서 나의 자아실현 자유의지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새롭게 개발하자 단계 목표를 설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수립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인성 오형의 면역 증거 효과와 학습 동기, 태도, 몰입 측면에서 맞춤형 자기 주도 학습 방법을 설정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PSAD에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역량 개발의 학습을 실행합니다. 이 역량 학습 실행은 바로 자신의 의지를 개발하는 학습자가 실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행할 경우에 학습 성과는 그림 6-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3개월, 이걸 도입기를 하는데 한 3개월은 10에서 20% 역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정체기에 와서 학습을 하지만도 역량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대개 5% 이하의 역량 개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기를 즉 슬럼프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다시 3개월은 성장기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기에는 10에서 20%의 역량이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특정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이런 경험치를 보게 되면 개인이 바로 자기의 의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6,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체성 기반 학습 성과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바로 의지 역량을 개발하기 때문에 의지 역량은 바로 해당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에 대한 자아 정체 형성되는 것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습 평가는 바로 PSAD를 기반해서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정체성 진단을 해서 학습 성과를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PSD 기반 자기 주도적 학습은 인성 오형의 면역 증강 효과에 기반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에 대한 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그림 6-23과 같습니다. 그림 6-23을 보게 되면 먼저 의지 시스템 학습을 통해서 이 의지 시스템에 대한 스키마 형성하고 형성된 스키마는 의지 시스템을 자극을 합니다. 또한 자기 정화 학습을 통해서 주 객체적 자기 종합을 도모할 때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이건 바로 자기 개발하고자 하는 요소에 대한 학습입니다. 이런 요소 학습은 바로 그 해당 요소에 대한 스키마가 형성됩니다. 이런 스키마와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된 것과 의지 자극을 통해서 바로 개인은 바로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PSAD와 그리고 학습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그림 6-24를 보시게 되면은 황색 부분은 PSAD의 역할이고 녹색 부분은 학습자의 역할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습자는 의지 역량 진단 자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진단 자기 보고서에 따라서 PSAD 의지 역량을 진단하게 되고 바로 이 진단 결과부터 자아 실현 자유 세 요소의 정체성과 활동성과 영향력을 진단하고 또한 이런 자유의지 세 요소의 활성화 방 요인을 진단해서 이것을 통해서 PSAD는 바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에 대한 학습 동기와 태도, 몰입 등에 관한 것을 진단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바로 학습자는 면역 증가 효과에 기반해서 학습 전략을 수립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의 전략에 따라서 학습을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바로 PAC 학습 성과 측정, 즉 정체성을 기반한 학습 성과를 측정해서 바로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 정체성이 만족이 되면은 바로 자아실현, 자유의지가 형성됐다 하는 것입니다. 만족되지 않으면 다시 피드백에 대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학습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SAD는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가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자아실현, 자유 개발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제어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자아실현, 자유의지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는 의지 진단 그리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의지 그리드는 바로 X축이 생명력, 즉 파워 다섯 속성의 활성화축이고, Y축이 자아실현 가치 학습축입니다. 자아실현 가치 학습과 생명 활성화될 때 우리는 자아실현 자유의지가 형성된다고 설명했으며, 자아실현 가치 학습 활성화되지만도 생명 활성화되지 않을 때 자아실현 학습 의지가 형성됩니다. 또한 생명이 활성화되어 있지만도 자아실현 가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취 지향적 자유의지가 형성되고, 생명력과 자아실현 가치 학습 모두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는 잠재적 학습 의지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지에 따라서 표 6.7과 같은 자아실현 자유의지 개발 학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학습을 해서 공통 과목을 보게 되면 자유의지 영양 시즌 학습을 하고, 자아실현 자유 세 요소의 학습과 의지 유형과 행동 특성과 자기 정화와 생명력 활성화 내용 등을 공부합니다. 또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력 활성화 조건 학습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학습 내용의 종류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아실현 학습 의지를 보게 되면 자아실현의 가치 학습과 성취행동 학습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체험하거나 인성문화를 체험 학습 효과가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아실현 학습 의지에는 자아실현 가치 학습이 먼저 이루어지고 성취 학습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이 경우에는 긍정성과, 즉 행동의 긍정성과 행동의 자율성과 행동 일관성과 행동 합리성 순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잠재적 학습 의지에 속한 사람의 경우에는 성취 행동 학습 우선적으로 하고 자아실현의 가치 학습을 두 번째로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체험이나 인성문화 체험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자아실현 자유 학습을 위해서는 바로 외재적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이며, 행동의 긍정성과 일관성과 합리성과 자율성 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성취 지향적 자유의지에 속한 사람들은 자아실현 경향 의미와 그 가치 학습을 우선을 하고 다음에 자아실현 가치 학습을 다음에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가치의 개념 역할을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아실현 자유의지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자아실현 자유의지의 자생적 성장 원리를 학습하고 완전 기능 행동을 학습하고, 또한 자아실현 자유의지의 정삼각형의 동적 균형 관리를 그 원리를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결국은 PSA는 바로 의지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자아실현 자유의지 개발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개인이 자신의 자아실현 자유의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아실현 자유의지 세 요소의 진단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수명주기 상태에 따라서 학습하는 방법과,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의지 그리드를 통한 의지 유형을 진단하고 의지 유형에 따라서 표 6.7과 같은 학습 내용을 학습할 때 우리는 자아실현 자유의지를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PSAD 기반 자아실현 자유의지 진단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